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다단계 화장품 과연 살만한가? 쓸만한가?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이입니다. 자, 1편의 다단계 화장품 해외 제품들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국내 1위 애터미 살펴보겠습니다. 2편 신흥 강자로 떠오른 애터미, 한마디로 엄청납니다. 성장 속도, 제품도 가성비도 왜 이렇게 싸지? 근데 얘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 기사 요거 보니까 요렇게 매출이 있었고 아메이를 곧 뛰어넘을 것 같다는 막 기자의 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보시면요, 콜마 B&H에서 만든 화장품입니다. 스펙이 엄청 좋은 그런 회사예요. 콜마는 이제 제조, 연구, 또 원료까지 취급을 하는 곳이고 유통에 대한 또 노하우가 아주 높습니다. 원가를 잘 뽑을 수밖에 없고 질 좋은 제품도 빨리 만들 수 있고 유통 노하우까지 있으면서 저렴하게 판매까지 가능한, 과대 광고인지 제품력이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터미의 카밍케어 스페셜. 이게 카밍케어는 복합성 피부에 적합하다라고 해서 카밍케어 이렇게 피부 타입별로 잡았는데 좀 대표적인 제품이기도 해요. 이 라인을 총평을 먼저 쭉 하자면 어성초 추출물, 상황버섯 추출물 베이스로 깔고 뭐 판테놀, 귤오일, 피부 진정 pH 밸런스 맞추는 그런 제품. 기초 화장품으론 괜찮다, 요러네. 이거 딱 보니까 나이아신아마이드라든지 레티닐 팔미테이트, 이걸 공통성분으로 사용해서 약간 노화 피부에 괜찮다라고 하는 제품 구성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럼이나 로션 모두 pH가 있어서 유해 우려 성분 때문에 비추천인 거죠. 스킨 세럼, 로션, 아이크림, 영양크림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지만 이게 보시면 차이가 거의 없어요. 토너나 크림이나 기본 베이스로 만든 거나 이런 게 크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바를 것만 취해서 나눠서 바르거나 계절에 따라 나눠서 바를 수 있는 그런 정도? 다섯 번째, 민감 피부 비추천. 다음은 애터미의 AC 스페셜. AC는 약간 아크네나 트러블이나 여드름, 이렇게 나 트러블 있어요 라고 하는 피부한테 추천을 하는 그 라인이고요. 카밍 워터가 뭔가 봐야 되겠죠? 카밍 워터가 추출물들, 어성초 추출물, 회양 추출물, 바실꽃, 마치연, 캐모마일꽃 추출물, 로즈마리 잎 추출물, 이런 거고 진정, 카밍 맞는 추출물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해 우려 성분이 있나 봤을 때 애터미 컨트롤 믹스, 이 제품은 피지하고 트리에타놀아민이 있어서 비추천입니다. 애터미의 한방 헤어 샴푸, 한방 헤어랑 애터미 한방 바디 클렌저가 있어요. 한방 성분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세정 성분을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와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를 똑같이 써가지고 요거는 조금 유해 우려 성분이라 추천하지 않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리고 실리콘 오일도 좀 고함량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점도, 헤어 제품에는 실리콘 오일 오히려 피부보다는 헤어에는 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유는 이제 두피를 좀 막을 수가 있고 지루성이라든지 비듬이라든지 탈모로 이어질 수 있어서 오히려 좋지 않다는 거고요. 피지, 향료 요게 다 있어서 둘 다 추천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세라베베 샴푸 앤 바디워시. 베베 붙었어요. 영유아용인데 뭐 계면활성제는 잘 썼습니다. 저자극 계면활성제 썼지만 문제는 향료를 썼다는 점. 영유아에게는 비추천입니다. 자, 애터미의 폼 클렌저. 앞쪽에 보면 다수의 계면활성제 세정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얘는 그냥 다 세정이네요. 세정 성분들로 고함량 돼서 거품도 잘 나고 잘 씻기고 약간의 뽀드득, 피지, 향료 이게 다 있어서 그저 그런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자, 애터미 선크림입니다. 선크림도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요거 베이지니까 산화 처리 들어가서 비비크림 같은 느낌이에요.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사이클로펜타실록산, 에치렉실 메톡시신나메이트, 요거는 좀 환경 유해 성분, 피부에도 아주 좋을 거는 없는 애매한 성분들이죠.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가끔 쓸 때 그래도 이 정도면 써볼 만하다 싶은 제품은, 자, 첫 번째 비비크림. 되게 부드럽고
얇게 펴발리면서 선크림이라든지 쿠션이라든지 궁합이 좋았어요. 이 정도면 비비크림으로선 괜찮다. 무엇보다 8,000원. 이 가격 로드샵보다 더 싼데 제품력은 괜찮다. 이런 애입니다. 사이클로 매치콘까지 휘발성 실리콘 오일까지 들어가서 성분 점수 중 정도의 혼합 자차 베이스의 비비다. 선크림에 산화철 넣어서 비비다. 그 다음에 촉촉 타입의 비비로 괜찮고 오일을 좀 사용을 했죠. 이 아이 한마디 워딩. 발림성, 지속력, 사용감 만족도 굿. 리뉴얼 제품 기대해 볼게요. 리뉴얼이 된다면 더 성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애터미나 이 제품들은 다 여기에 이렇게 진짜 까만색 보이죠? 유통기한을 정확하게 딱 눈에 띄게 표기해줘서 이거 좋았고 성분도 단상자에 되게 제대로 적혀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다음 가끔 쓸 템은 샴푸. 스칼프 케어 샴푸. 이름이 스칼프가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두피에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어서 두피의 세정을 높이는 샴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가끔 쓸 템을 준 이유가 뭐냐면 세정 성분을 암모늄 라우릴 설페이트와 암모늄 라우레스 설페이트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SLS의 대체 성분으로서 저는 일단 괜찮다고 본 거고요. 클린바졸과 살리실릭 액시드, 이게 이제 탈모 샴푸에 주로 들어가는 성분인데 여기에 들어있어서 여기에 두피나 탈모 고민 있거나 뭐 비듬 고민되거나 가렵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성분이 아주 베스트가 아니라 가끔 쓸 템에 넣었습니다. 얘를 한마디 워딩으로 보자면 지성 두피용이다. 지성 두피용, 탈모 두피용. 모든 두피가 사용할 필요는 없고 어린이 아기는 당연히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산부도 주의, 향료가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선스틱. 요 선스틱은 첫 번째는 가성비. 9,800원이라 괜찮아요. 가격이 괜찮은 가격이고 이렇게 투명하게 올라오는 요거는 뭐죠? 그렇죠. 유기자차. 유기자차 선스틱입니다. 발림성이 되게 잘 발리고요. 부드럽게 발리면서 얼굴에 바르면 발랐나 안 발랐나 싶은 그런 부드러운 발림성. 촉촉하지만 번들거림은 적다. 그리고 눈이 예민한 분은 있을 수 있어요. 앞에 전성분 고함량을 보면 유기자차 성분 쭉 들어있습니다. 에치렉시, 메톡시나메이트, 옥토크릴렌, 에치렉시, 살리실레이트 이런 거 들어있죠. 밀착력 잡아주는 옥틸도데카. 요거는 뭐 흔하게 들어가는 성분 배합. 나머지는 이제 보습 관련된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 유기자차 치고는 이 제품을 한마디 워딩으로 얘기해 볼게요. 얘는 발림성 메이크업 궁합상 선스틱. 유기자차, 눈시림 주의. 그래서 민감 피부나 어린이, 영유아는 비추천입니다. 첫 번째, 두둥. 얘는 스킨케어 시스템 더 페임. 토너, 로션, 에센스, 영양크림, 아이크림 이렇게 세트로 주로 되어 있고 이 어머님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가성비가 좋아서 이렇게 한 번에 사면 쌉니다. 이러면 이제 또 한 번에 사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저도 따로 살까 하다가 성분이 다 괜찮아서 세트로 샀어요. 그러니까 훨씬 싸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기존의 스킨케어 시스템으로 되어 있던 애, 아마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셨을 그거랑 리뉴얼된 거랑 두 개를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 페임 토너. 토너는 이렇게 촉촉 촉촉 이렇게 물토예요. 촉촉한 타입이죠. 촉촉한 타입이고 점도가 있습니다. 벤조페놀, 소듐 라우레 설페이트, 트리에탄올, 아미피지 이런 유해 성분 싹 다 뺐습니다. 그리고 베타인 글리세린 이런 보습 성분들. 그다음에 방부제는 헥산다이올로 대신 잡아서 보통 요즘에 착한 화장품이라고 만들어내는 그런 화장품처럼 성분을 다 맞췄어요. 이렇게 점도가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헥산디올 때문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라인에는 히알루론산 라인을 썼습니다. 유행하는 거 다 넣었죠? 물토로도 닥토하고 얘를 한 번 더 짜서 다시 한번 발라줘도 돼요. 워터 에센스처럼 사용해도 되는 제품이다. 자, 한마디로 얘는 건성 추천. 보습용 물토, 점도 있는 제형, 그다음에 히알루론산 토너라고 볼 수 있어요. 저분자 고분자를 다 넣었더라고요. 고분자 저분자 이렇게 같이 넣네? 잘했다. 자, 그 다음에 아토미 에센스. 자, 여기에 에센스. 얘는 아까 그 워터 에센스 같다는 토너보다 점도가 조금 높아진, 촉촉한데 편안하게 촉촉한 그런 타입이고 로션하고도 비슷한 느낌. 옛날 제품에서는 트리에탄올 아민과 향유 두 가지가 있었는데 향유는 남기고 트리에탄올만 싹 뺐다. 그리고 나머지 성분은 좋아요. 얘 정체는 발효 플러스 히알루론산 에센스다. 히알루론산 촉촉하겠죠? 그래도 발효라든지 시어버터라든지 사이클로펜타시록센 이런 게 있어서 반응 피부는 주의해야 됩니다. 얘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편안한 에센스, 건성 수부지 추천, 히알루론산 플러스 발효 에센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션도
이렇게. 얘는 점도가 좀 있죠. 이게 에센스랑 크림 중간 정도. 가벼운 수분 크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벼운. 자, 다음은 영양 크림인데요. 얘는 건성 되게 좋아할 타입이에요. 촉촉한 수분 크림. 제형은 똑같죠? 이렇게 바르면 확실히 로션보다는 겉에서 매끈하게 남는 느낌. 로션은 덜 남는 느낌. 이렇게 좀 촉촉해 보이죠? 보기에도. 나이아신아마이드가 2% 이상 들어있어요. 얘는 미백 기능성 제품이라는 거죠. 미백 크림. 뭐 지성은 아마 번들거린다, 끈적인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건성은 촉촉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형이고요. 제가 발랐을 때도 물광같이 됐어요. 이 제품의 결론은 수부지 건성 추천. 수부지도 수분은 엄청 부족한 그런 피부는 수부진 괜찮아요. 복합성도 건조한 부위만 바르기 괜찮다. 얘의 정체성은 미백 플러스 보습크림. 미백 에센스는 단점이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수분크림 또 발라야 되고 미백 또 바르고 이래야 되는데 얘는 하나만 발라도 되는 미백 크림이에요. 그거는 되게 장점이다. 그래서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늘 따라오는 그 아이크림이 있습니다. 디렉터 파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이크림 바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따로 바를 필요는 없고요. 얘는 정체성이 쉐어버터가 있는 아이크림입니다. 그래서 비립 좀 있는 분은 비추천. 어떤 제품이든 눈가에 바를 필요는 없어요. 눈에서 약간 떨어뜨려서 점막에 당연히 닿지 않게 바르는 게 아이크림이고 또 수분크림이고 영양크림입니다. 얘는 영양크림보다 더 촉촉한 애예요. 따라서 악건성인 분들은 요걸 바르시면 돼요. 수분크림처럼 얼굴에 전부 다. 또는 넥크림으로 딱 좋아요. 아이크림의 정체성 건성 수부지 추천. 악건성도 추천. 미백주름 크림이고요. 시어버터 있는 아이크림이라 비립종 주의. 어머, 그러면 이거를 다 어떻게 발라야 돼요? 워터 에센스라고 했던 토너를 발랐다. 그러면 에센스 스킵, 로션을 바르고 그 다음에 수분크림 정도를 바르거나 로션에서 끝. 요게 일반 수부지라든지 보통 피부, 복합성 피부. 난 건성이에요. 그러면 토너 바르고 에센스, 그 다음에 아이크림. 이렇게 세 가지를 바르면 됩니다. 아이크림을 수분크림처럼 얼굴에 다 같이 바르면 되고 눈가에 바를 때만 마사지 방법 바르는 순서에 맞춰서만 발라주시면 돼요. 짠! 애터미 AC 솔루션. 이게 상자에 이렇게 담아와서 원래는 그냥 뚜껑으로 돼 있고 뚜껑을 따면 스포이드를 갈아 끼우게 돼 있어요. 양이 많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우윳빛의 독특한 제형을 가지고 있는 바르자마자 귤향, 에탄올이 섞인 귤향이 납니다. 귤오일을 사용했겠죠. 자, 근데 이 제품을 제가 추천한 이유는 얼굴 전체에 바르는 제품이 아니에요. 스팟이랑 화이트헤드 여기 좋더라고요. 보통 여기 턱에 많이 나잖아요. 접촉성 피부염이나 왜 생리 트러블이나 이런 오돌도돌한 트러블이 나는 분, 아니면 그런 건 없는데 화이트헤드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살짝 남아있고 세안하면 이런 분들은 요 정도 괜찮아요. 귤오일이 1번, 어성초, 회양 추출물, 바실꽃, 캐모마일꽃, 로즈마리 이런 추출물들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진정이라든지 그냥 토닝, 결 정돈 이런 거 하는 성분인데 귤오일과 합해져서 피부를 유연하게 만들어줘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데다가 거기에 보습제들이 쭉 들어가가지고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하면서도 피지라든지 노폐물 이런 거 잡아주고 모공도 약간 조여드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AC 솔루션은 트러블 피부의 국소 부위에 적합. 화이트 헤드 사용 추천. 하지만 초초초초초 민감 피부는 비추천입니다. 그러니까 뭐 홍조라든지 피부가 얇고 홍조가 잘 생기시고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짜잔, 치약입니다. 애터미 치약. 이거 치약편 할 때 제가 추천했었던 그 제품이잖아요. 이 제품은 일단 향료가, 조합 향료가 들어있습니다. 그 향료 때문에 제가 임산부나 어린이, 영유아 사용하지 말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뭐 괜찮은 치약 성분입니다. 불소가 있고 이산화규소를 연마제로 사용했고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치약이다. 디파가 추천했던 치약. 가성비 좋은 치약. 그러나 임산부 어린이는 비추천. 자, 이번 편도 디파 체크 파일 가야겠죠? 세 번째, 다단계 화장품. 애터미도 정말 입소문이 맞을까? 다른 로드샵 제품보다, 브랜드 제품보다 훨씬 좋을까? 요거입니다. 자,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요약을 해보면은 제품들은 이렇게 비슷합니다. 성분 보니까 구성
요인이 쓸만한 템도 있고 비추천 템도 있고, 다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전성분 확인하자. 두 번째, 유통기한 뭐 이런 거 표시 확인하자. 제조일자 확인하자. 세 번째는 과대 효과, 과장 광고는 듣고 거르자. 자, 그러면 애터미에 대해서만 딱 보자면, 애터미는 다단계 화장품 해외, 국내 살펴봤을 때 굉장히 전반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브랜드입니다. 전성분, 그 다음 전성분 표기,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기, 그리고 제품력, 가성비 뭐 이런 부분에서 다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판매원으로부터 과대 광고나 과장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듣고 구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하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지인이나 주변에서 또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스스로 체크하도록.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다단계 화장품 역시도 100% 천연이다, 이런 성분들이 전혀 안 들어있다 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믿을 것만은 아니다. 내가 바를 화장품에는 내가 뭐가 들었는지는 알고 바르자. 그게 바로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뭐 브랜드나 여러 기관에서 자정 능력 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소비자인 내가 바를 거 뭔지 알고는 쓰자. 가격, 원료 확인해 보자.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밤.